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잘 이끌어오신 대전 서구 갑 지역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새롭고 유능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세대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새롭게 완성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새로운 마인드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오며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민생 문제를 풀어온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껏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온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가 그 대안입니다. 지금 대전에는 전세 사기가 가장 큰 사회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는 아시다시피 피해자 2,500세대, 피해액은 3천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 90% 정도는 20, 30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일 종류의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인도 피해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 단장을 맡고 있고 전세사기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를 맡아서 약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과 대응 방법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전세사기 법률단에 참여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대전시 피해자를 포함해서 전국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피해자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외에도 2013년부터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으로 대전시 민생문제에 참여하였고 201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위원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새로운 인물이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야당 의원으로 정권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대전 시민캠프의 법률단장을 맡았고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일했고 지난 제20대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의 언론팀장을 맡아서 몸바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20년 동안 민주당원으로 선명하게 살아온 제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정권 심판에는 법률가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수사하고 진보단체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이용한 포갑 정치에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각종 당직을 맡으며 선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등 변호사 활동 15년 동안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민생 해결 능력이 있는 제가 지금의 대전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대전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회견문은 그 기자님들께 이메일로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제 학력과 양력은 맨 뒷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는 이제는
좀 세대 교체 그동안 해오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새로운 좀 인물이 필요하다. 둘째, 그 인물은 좀 대전시의 민생을 챙기고 전세 사기 문제 등의 각종 피해를 이런 것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떤가.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굉장히 정권에서 민주당을 많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많이 탄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에 20년 경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중앙당에서 법률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정권의 수사에 대해서 많이 그 대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이용한 정권의 야당 탄압에서는 그래도 법률을 잘 아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해본 이런 법률가가 야당 탄압에 맞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도 우리 민주당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앙당에서 지금 말씀대로 변호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지역이잖아요. 예. 지역에서 박병석 의원이 여태껏 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사적으로 잘한 점이 있을 거고요.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 부족한 게 있다. 만약에 출마 후보자께서 뭐뭐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다. 이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 뭔지, 그리고 사견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그쪽에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이제 현대적에서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말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이나 어떤 이런 조성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첨단 산업이나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꽂히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꾸민다면 뭘로 뽑으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박병석 의장님께서 지금 육선을 해오시면서 사실은 거기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였는데 지금 육선을 해오시면서 당원 관리를 잘 해오셨고, 그리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교 시설 부족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 문제에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교육시설 확충과 학교 편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그 전자도서관을 도안동에 그렇게 유치를 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충청권에 국회의사당 설치하는 그건 좀 더 큰 면목에서 보면, 큰 안목에서 보면 충청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회의장을 역임하시면서 그렇게 큰 사업을 어쨌든 간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회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것이 안착되게 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교통 문제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트램 그 2호선 문제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 시장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찍 그 시장과 전임 시장이든 어쨌든 대전시 정치권,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나섰으면 조금 더 일찍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램 2호선은 서구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1호선은 서구 지역에 많이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만 하는 수준이지, 그렇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트램 2호선은 서구의 전 지역, 특히 갑 지역에 그동안의 교통 사각지대를 다 관통을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일찍 추진이 안 된 점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되면 그 트램 2호선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호선의 주변 역의 역세권을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트램 2호선의 사각지대가 그 용문동 쪽 변동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 트램 지선이 설치돼서 트램으로 인해서 정말 서구 갑 지역이 교통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첨단 산업단지는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서구의 도안동, 관저동 지역에는 젊은 그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건양대 쪽에서 지금 그 학교 유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은 부족하고요. 저는 그쪽 지역에 지금 유성 쪽 말고 학하동 쪽 말고 이쪽 서구 갑 지역에서 향후에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산업단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의원으로서 그 정도의 일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부지 조성 그리고 인력 그리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향후에 산업단지 유치 등의 그런 계획도 추후에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세사기 특별법 대출을 1호 공약으로 내버리셨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구제 후회수 도입입니다. 그동안 많이 피해자들이 이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그 되지 않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위험이 생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적인 계약을 국가에서 그것을 변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한 두 가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민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미국에서도 채권 채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공이 개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드 홈즈라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공공이 채무에 국민들이 채무로 인해서 많이 빚을 진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에서 채권 관리단을 만들어서 최대한 임대인한테 회수를 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공공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은행권이나 LH에서 그동안에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그러한 이익을 기재부에서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공공 어떤 부조의 개념으로 공공 자금을 마련을 한다면 그 부족분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자살도 하고 대전에서도 올해 한 명 자살을 했습니다만 피해 상황은 굉장히 늘어나고 특히 대전은 다른 지역은 감소세인데 대전은 지금 증가세로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대전에서 특히나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들은 특별법으로 인한 그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 구조 자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자금도 투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지지 세력이 경선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은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일부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를 중구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그 활동한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부회장 총동창회 부회장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매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장님의 지지 세력은 저는 그것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서구에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대전 서구 지역이거든요. 두 번째는 유성이고요. 서구 지역에서 대전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민생 활동을 열심히 또 하고, 또 두 번째로 서구에 있는 당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들과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병석 의장님뿐만 아니라 그 서구에 있는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좀 응원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제 할 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후보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6월달에 지금 개정해가지고 특별법을 보통 2년 이후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는 앱이 안전되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를 잘하냐 안전 앱 5개만 규정돼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대출하는데 3% 주겠다는 건데 CTB하고 SBA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1억 이상이면 예서 보통 6천 주고 4천 원을 유효시킨다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LHD 공사는 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5천 그 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를 해준다 했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정부나 여야나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고 의원들이고 기타 등등 다 얘기를 해도 전세 사기의 자료 조사라는 심각성을 느끼되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국회의원이나. 근데 그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많은데 의심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전세 사기는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일단 대책은 해결했다고 답은 없고 엊그저께도 모 의원이 왔는데 답은 없고 답답하신 분인데 그걸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6개월 지금 그 특별법에는 6개월 후에 개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지금 12월에 이제 개정 시한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6일 날 이제 국토위 소위에서 개정 작업을 회의를 이제 지금 했고요. 지금 국토위 소위에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은 하고 있고 해결책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제도 좋습니다. 뭐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뭐 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대선만 해도 3천억 원에 넘는 보증금을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한 명이 거의 1억 정도의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살 집은 이제 향후에 뭐 그거 이제 그들이 이제 향후에 하겠지만 현재 문제는 돈을 못 받고 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1억 원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을 양도를 하는 거죠. 공공에. 예. 그래서 채권 관리단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그 채권을 양도를 하는 거죠.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거 사고 그럼 국가가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이제 채무자들한테 그 임차인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넘겼으니까. 근데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거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선순위 채권 그다음에 경매 비용 이런 것을 빼고 안분해 가지고 나눠주면 전액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채권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렇게 돌려받고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내가 1억 원을 다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일부라도 70% 뭐 60, 70%라도 돌려받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를 받은 공공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거는 다 그 집행권능이 넘어오기 때문에 다 압류 추심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공공에서 그 채권을 뭐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 추심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1인이 개인이 압류 추심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압류 추심하는 것이 전문가들도 많고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압류 추심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판단은 아니고요. 저희 민변에서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계속 그런 방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과도 얘기를 해서 일단 도입을 하고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은 그게 전액이 안 된다면 선별적으로 채무자 피해자들 중에 아주 능력이 없는 분들
또는 젊은 분들, 신혼부부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 3분의 1만 먼저 지금 취약한 계층을 먼저 선별을 해서 그것을 시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정안에 저희 그 선별적 그 구제 제도가 저희 당 방안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후보님은 70, 8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대로 뭐 공개나 전달 이전 비회가 한 10%, 20%만 지원을 지자체에서나 월 30만, 20만 고작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피해자한테는 70%, 80%그 수수료나 그 행정조차를 빼놓고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원은 한 1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지자체에서 정부나 어디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까워다는 거죠. 지금 피해자들이 대전시에 지금 불만인 것이 다른 지자체는 보증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사비 그러니까 이사비 이사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법률 비용 네. 뭐 고소하는 거 그다음에 민사 소송하는 거 이런 거는 법무사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거를 30만 원씩 이런 30만 원씩 지원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는 돈을 안 내는 거죠. 예 공공에서 넣으면 공공에서 법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이 법률 비용을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근데 대전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도 대전시에 보증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이사비라든지 법률 비용 그리고 어떠한 그 금융 비용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비용 지원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전시에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